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역하고도 군 관사에 사는 남자 아싸 참술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 제 발밑에서 저희 집 고양이 새끼가 똥을 싸고 있습니다. 그래, 빨리 커피통을 싸라. 걸린 거야 임마. 좋아. 싸는 거야 안 싸는 거야 이 새끼. 지금 현재 시각 새벽 4시 50분. 저희 새벽부터 이 카메라를 왜 켰냐면은 오늘은 저의 홈타운 고향에 갑니다. 저희 지금 부모님 집에 가는 거죠. 서울에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군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매 해마다 이사를 가고 지방 방방곡곡을 떠돌며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어서 아사참수리는 고향이 베트남에서 온 응우엔이다, 아니다, 태국에서 온 쏨싹중령이다, 뭐 그런 소리가 많은데 사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다 다녔고 태어난 것도 서울이에요. 서울에 가려면은 또 이 시간이 굉장히 막혀요. 특히나 오늘 이제 토요일이어갖고 진짜 여기 계룡에서 서울까지 200km가 좀 안 되는데 진짜 막힐 때는 5시간까지 걸린 적도 있거든요, 차 끌고 갈 때. 근데 이 새벽에 야밤에 거동 수상자 마냥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이 칠흑같은 어둠 속을 뚫고 서울로 출발하면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반 도주하는 것을 현역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바로 출발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역시 운전면허 시험 장교. 지금은 새벽이라 태양이 뜨지 않아서 밖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밑에 대로변 소리뿐입니다. 어때? 너도 존나 시끄럽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대로변은 밤만 되면 더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오렌지족 오토바이 행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그나마 좀 잠을 잤는데 가보시죠. 야, 들어가 새끼야. 이거 만들어줬잖아. 이거 들어가봐. 나가. 이거 만들어줘도 쓰지를 못해 문을. 그래. 아이씨 멍청한 새끼. 고양이는 빡대가리인 것 같습니다. 개를 키우셔야 됩니다. 셀리야, 서울 날씨 알려줘. 현재 서울특별시는 흐리고 기온은 27도입니다. 오후 기온은 34도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구만. 아드님 가셔야 됩니다. 우리 역시 제 아들은 잘 일어나요. 새벽 몇 시든 가야 된다. 그러면은 바로 이 야반 도주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군 가족의 자질이 되어 있다. 전시 상황이 돼도 바로 대피할 수 있는. 와, 지금 15분 정도 지났는데 해가 뜨고 있습니다. 점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운전면허 시험 장교. 밖에는 매미 소리와 개구리 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 아까는 저쪽 농가에서 닭 소리도 났습니다. 이 닭용시가 아니랄까봐 이 닭 소리도 난다 그 말이야. 참고로 지금 새벽 5시인데 30도입니다. 30도. 이제 우리나라도 쏨싹과 응우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정말 동남아처럼 더워지고 있습니다. 빠이빠이. 간다. 시간의 방. 아씨, 내 차 앞에 또 차가 있구만. 아씨, 내 차 앞을 또 가로막고 있는 우리 펠리 형. 전화를 안 받아. 오. 차를 3대나 더 밀었어요. 와, 이거 완전 그 영화 새벽의 저주 막 그런 것 같다. 여기 생존자가 한 명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생존자가 근데 스포츠카를 버렸군요.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아파트. 여기는 같은 구축 아파트인데도 시간의 방이 아니네. 여긴 엘리베이터가 빠르지? 아니 이게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여기도 훨씬 빠르단 말이지. 우리 아파트가 이상한 거야. 아이고 우리 또 할아버지 오느라고 했었다. 뭐 선물 무슨 가져왔어? 선물이요? 아니 또 이거 빈손으로 오기 좀 뭐 해가지고 구전 녹용 이제 아빠 그 건강도 챙기시라고 녹용을 좀 한번 열어보세요. 구전 녹용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사슴뿔. 옛날 자개농에 있는 이게 그 비타민처럼 이제 매일매일 이제 부담 없이 이제 드실 수 있는 그 건강 제품이라 그래갖고 협찬을 받아왔습니다. 뭐 황기, 홍삼 뭐 이런 거 해갖고 한 12가지가 또 들어간대요. 천연 재료가. 아빠 혹시 그 조선시대에 왕들이 몇 살까지 조선시대 살았을 것 같아요? 왕 중에 제일로 오래 산 오래 산 분은 영조대왕이지. 아, 다른 그래요? 왕들은 보통 한 40도 못 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 정확하게는 오래 살아야 40. 근데 영조대왕은 80 몇 세까지. 이게 정확하게 50년 이상 제의를 했을 거야. 정확하게 아시네요. 50년 제의를 예. 했어. 근데 영조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았냐? 바로 이 녹용을 먹었다고 합니다. 녹용을. 그러니까 아버지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제가 또 녹용을. 가수 이찬원이라고 뭐 또 유명한 가수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홍보 모델을 하신대요. 이찬원이 나 이찬원 홍보대사요. 그 다음에 또 이명웅이라고. 이명웅? 이명웅 씨는 알죠? 알지. 요즘 아주 그냥 그런 또 유명한 연예인들이 또 이거를 홍보를 했다고 하니까 또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이고. 굉장히 그 가수들도 이걸 먹어서 원래는 이걸 제가 이제 추석이나 이럴 때 명절 때 드리려고 했다가 사실 오늘 이제 아버지 생신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제가 그냥 와서 얼굴만 보여줘도 고마운데 이런 것까지. 그럼 우리 이제 하나씩 먹어봅시다. 정말 고급스럽네. 이게 제가 직접 미리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여기를 아니, 연다. 여기가 붙었다. 여기를 자석처럼. 실제로 광고를 너무 잘 떼자. 하시는데. 여기를 떼야 돼. 여기를 개봉 후 한 겹씩 까는 거야. 그렇지. 와 이거 많이 들어있네. 꼼질 확인서도 들어있네. 오빠 이제 그 정도면 하나 됐어. 잡숴봐. 한번 드셔봐. 상당히 중후한. 알았어. 빨리 드셔봐. 먹어봐. 인삼 냄새도 나네. 먹기가 아주 좋네. 맛이.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이게 지금 현재 전 제품이 20% 할인 중이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구전녹용 홈페이지 가입할 때 이 추천인 아이디에 요 아이디를 추천인 코드로 입력을 하셔야 20% 할인 쿠폰이 발행된다고 해요. 또 이 아래 전화번호로 귀찮으신 분들은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10만원 이상부터 20만원, 30만원 구매까지도 단계별로 추가적인 혜택을 또 이렇게 드리니까 구전녹용 많이 사랑해주세요. 또 아침부터 이렇게 또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네.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사실 이쪽 방이 이제 학창시절 때 쓰던 그 방하고 똑같은 구조인데 뭐 이제 저도 이제 출가한 지 거의 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저의 짐은 없어진 지 한참 됐죠. 이제 여기는 저희 아버지가 그냥 침대방으로도 쓰고 뭐 책 읽을 때 쓰시고 컴퓨터 하실 때 쓰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세월의 흔적 아마 이 서랍장이 이게 아마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어. 요 서랍장 이런 것들도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샀으니까 이거 한 20년 된 겁니다, 이거. 이 책상도 한 20년 가까이 된 거야. 아유, 그래도 멀쩡하네, 뭐. 고장나지도 않았는데, 버릴 이유는 없잖아요. 어쨌든 지금 벌써 이제, 좀 쉬다 보니까, 점심시간도 지났고 해서, 여기 저희 부모님 살고 계신 곳이, 여기가 서울 은평구 쪽인데, 은평구가 이 북한산하고 또 가깝습니다. 북한산 밑에 물놀이 할 수 있는 계곡이 있다 그래가지고, 계곡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북한산장. 북한산이라는 이름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한성의 북쪽에 있고 북한산은 잘 아시는구나. 할 말이 없습니다. 지성인들밖에 없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이제 좀 무지하신 법도가 무너진 친구들은 이 북한산 하면은 이 노스코리아를 떠올리는 이 법도가 무너진 새끼들이 가끔 있습니다. 북한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천년 증지 광통교 운종대 건나들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한자의 까막눈이기 때문에 자막으로 써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 가까이 살면 좋아. 그 정기라는 게 있어. 우리 당룡시에는 당룡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지 뭐라. 아이고, 이제 노스코리아 마운틴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할 때 그 한하고 북한산 할 때 한하고 달라. 옛날 한성 이런 것을 이제 유머라고 합니다. 네. 또 여기 한 20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억, 20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림의 떡이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산이 있다니까. 해외를 갈 이유가 없어요. 저기 봐봐, 이거 흑누나들도 저렇게 멋져가지고 한옥 보러 오잖아. 이 한옥마을 얼마나 멋있습니까? 매미가 아주 맴맴 물고 있어. 북한산 둘레길. 아우, 진짜 오늘 날씨가 36도입니다. 아우, 그래서 북한산에 올라가진 않을 거고요. 이런 날씨에 무슨 등산입니까? 요 바로 앞에 또 그 개울가도 있고 계곡도 있고 하다 그래가지고 발이나 좀 시원한 데 담그고 신선 노름이나 좀 해볼까 합니다. 와, 우와, 사람 진짜 많다. 와, 이게 뭐야? 더우니까 다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조금, 여기가 또 사유지여가지고 카페를 이용해야지 갈 수 있어요. 명당 8,000원, 커피 한 잔이랑 계곡 이용권 8,000원이면은 엄청 싼 거 아니야? 그래도 시원해. 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또 물에 안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네? 갈아입을 거 안 갖고 왔어도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와. 여기 상류 쪽으로 올라오니까 사람이 거의 없네요. 네.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오. 와, 진짜 미끄럽네. 오. 와, 여기 계속 상류로 올라오니까 이쪽이 이제 진짜 사람도 많이 없으시고 괜찮은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뭐 물론 지방에 정말 괜찮은 계곡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데 가려면은 막 한 2-3시간씩 운전하고 가야 되잖아. 또 접근성도 불편할 뿐더러 주변에 편의시설도 없고. 여기는 서울 한복판에 카페 바로 앞에 이 계곡들이 쫙 있고, 여기 또 이렇게 거의 인어탕처럼 이런 포인트를 또 찾았습니다. 우리 계곡은 계곡 보고 있나? 이 물이 맑고 좋은데 이끼가 많이 껴가지고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냥 가족들이나 친구 단위로 놀러 오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딱 수심도 1.5m 정도까지 나와서 성인들 놀기 괜찮고, 바로 한 단계 밑으로 또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쪽에는 또 포인트들이 1m 이내 아이들이 놀기 좋은 또 그런 웅덩이가 중간중간마다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계곡에 와서 놀려면은 최대한 상류 수심으로 와야 돼. 왜냐면 이 하류 밑으로 갈수록 이 남들이 다 놀고 씻고 그 더러운 물들이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씻는 거기 때문에 이 윗물로 와서 깨끗한 데서 놀아야 된다고. 깨끗한 데서. 근데 이제 밑에서 한두 분들이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올라와서 노는 걸 보고 새로운 세력들이 지금 또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점령당하기 얼마 남지 않았다.
선매수하는 게 좋다. 아, 여러분 외국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기 그 양누나들이 또 와서 또 구경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K 문화다. K 컬처다 이거야. 거기를 돌로 다 막으면 어떡해? 쌤 만드는 거야? 언제 따위? 오, 이 공병을 가야 되나? 건물을 잘 짓는 소질이 있구만. 한 20층까지는 쌓아야지 분양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는 돈 못 벌어. 야 말리는 중인데 이거. 커피 아이스 카페라떼 한 잔 조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물이 참고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맑은 1급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스위스랑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세 나라가 아무튼 전 세계에서 물이 제일 맑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계곡에서 놀지도 못해. 물이 더러워가지고.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아우, 또 이게 맛있게 또 시원하게 또 커피도 한잔 했으니까 여기 뒤에 또 산책로가 있어가지고 산책로 좀 한번 또 가보려고 합니다. 법도가 살아있는 아주 좋은 곳이야. 아우, 그냥 산에 그냥 치톤피드 아주 훌륭하구만. 산내음이. 좋다. 아, 여기 이제 산책로가 막혔네. 산책로가 무너졌구만. 저는 개인적으로 산보다는 사실은 바다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공기도 맑고 이런 건 다 좋은데 그냥 벌레가 존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땀도 많이 나. 그래도 여기 북한산은 시원하네. 여기는 그래도. 와우. 오늘 날씨가 좋구만. 꼬이 오는 거 왼쪽에 빼쪽은 거. 와우. 이렇게 가는 게 맞지? 북한산 우렁 쌈밥. 아, 여기가 뭐 맛집이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 쌈밥이면 실패할 수는 없지. 이거 해. 와, 우렁. 불고기. 아, 채소를 이렇게 두 군데. 쌈 싸먹기 귀찮을 때는 이렇게. 우렁이 초무침. 아, 잘 먹었습니다. 참슐랭 가이드 총평. 아, 굉장히 깔끔하고 맛도 있고 양도 많습니다. 특히 이 야채, 채소들 진짜 종류별로 쌈 채소를 정말 다 주는데 대신 가격은 좀 있어요. 근데 서울인 점을 조금 감안하면은 뭐 괜찮다. 그리고 이 식당 바로 옆에 굉장히 또 좋은 개울가, 시내가가 그냥 쫙 있어요. 경치도 굉장히 좋아. 이 솔레움 누리길 해가지고 이렇게 시내가 개울가가 있어요. 아, 이게 물도 맑고 뭐 물론 지금은 약간 물이 얕은데 평상시에는 또 조금 더 수위가 높다고 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서울이야? 여기 고추를 또 심으셨네. 얘는 좀 까맣네. 그래도 크잖아. 크면 좋은 겁니다. 오, 아, 여기 진짜 무슨 지방의 관광지 같아.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아까 거기보다? 더 넓지? 응. 딸 들어가는 거든요. 아, 또 어느새 집에 와가지고 샤워하고 벌써 저녁입니다. 그냥 하루 종일 계곡에서 놀다 보니까 벌써 저녁이 됐어요. 근데 옷이 다 젖었는데 가져왔던 여보로까지 다 젖어가지고 아버지는 안 입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서울 올라온 이유가 이제 저희 아버지 생신이셔가지고 이번 주말에 생신 축하드리려고 올라온 건데, 내일 아침에는 생일 미역국 끓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가는 길에 또 봉투나 하나 또 드리고, 결국엔 돈이거든요. 용돈을 좀 드려야죠. 아, 벌써 아침입니다. 미역국을 좀 끓여봐야죠. 태어나서 자기 손으로 미역국을 한 번도 못 끓여본 놈들이 있다면은 굉장히 법도가 무너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미역국처럼 끓이기 쉬운 그런 음식도 없단 말이야. 라면보다 더 어떻게 보면 끓이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재료는 소고기, 미역, 참기름, 액젓, 참치 액젓 있으면 더 좋고, 그다음에 다진 마늘. 이러면 끝이야. 졸라 쉽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자른 미역을 사야지 편하다고. 대충 부어. 그 다음 이제 냄비를 중불로 달굽니다. 그 다음 참기름을 조금 부어줘. 고기 투하. 이 고기는 그냥 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국거리라고 써있는 소고기 있어요. 그거 사면 됩니다. 이 미역이 다 불잖아? 망에 걸러. 좀 씻어줍니다. 그 다음에 때려 넣어. 이게 원래 국간장이나 뭐 이런 걸로 간을 맞추면 좋은데 액젓이 있으면 액젓으로 맞춰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어느 정도 볶아졌다. 그러면은 물을 넣으면 됩니다. 저는 사실은 국 끓이고 뭐 할 때는 그냥 끓는 물이니까 수돗물 넣는 거 상관없거든요. 우리나라 수돗물이 이 세계 최고로 깨끗하단 말이야. 특히나 서울 이 아리수. 근데 저희 옆에서 그 데비마마께서 보시다가 야, 수돗물로 넣지 마라. 정수기로 넣어라. 그래가지고 정수기 물 받고 있어요. 됐어. 그다음 다진 마늘. 그다음 뭐 참치 액젓. 이거는 있으면 좀 더 맛있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렇게 하고 그냥 푹 끓이면 끝난 겁니다. 이렇게 쉽단 말이야. 이게 사실은 진짜 귀찮다면은 그 미역만 불리고 씻은 다음에 나머지 재료 한 번에 다 때려 넣고 그 물 넣고 그냥 끓이기만 해도 돼요. 사실 안 볶아도 됩니다. 좀 더 맛있게 하려고 이제 볶기도 하고 막 액젓을 뭐 2종류를 넣고 뭐 하는데 그냥 국간장 하나 있고 미역 하나 있고 소고기랑 참기름 있다. 그러면 끓일 수 있는 게 미역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분들이 생신이다 그러면은 직접 미역국을 끓여줄 수 있는 그런 법도가 탑재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가심비가 좋죠. 가심비.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이야. 아, 다 끓었습니다. 간을 한번 봐야지. 맛이 괜찮아. 맛있네. 맛있다. 이건 아싸 참수리 셰프가 끓인 미역국. 이야, 기가 막히네. 그냥 해. 이게 뭐지? 구전 녹용본? 오, 하나 드세요. 아침에 하나 먹었어. 아침에 또 하나 드셨어? 아, 이거 아들이 사갖고 온 거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엄마하고 하나씩 먹었지. 한 봉지에 한 달씩 절거지는 느낌이야? 이게 녹용이어도 먹을만해. 아주 맛있어. 두 개 다 잡아버려. 도개걸. 뭐? 아이고 씨. 지금은 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천주교 신자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아들 데리고 성당에 또 가셨습니다. 자유시간이죠. 사실 저희 부모님 집도 보면은 천주교를 너무 도신한 신자셔가지고 달력도 천주교 달력이야. 여기는 또 뭐 교황 사진도 있고 여기도 또 여기도 천주교야. 천주교 투성입니다. 누구인가? 머리 개기네. 저 사진이 제가 17살 땐가. 저 때는 우리나라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존나 기르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저게 2007년도인가 6년도인가 남자애들 유행하던 머리 막 샤기컷 막 울프컷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유행하던 시기여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빠았습니다. 이 17살짜리가 얼굴이 근데 이때 진짜 많이 삭긴 사갔네. 지금이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 베란다로 딱 나오면은 이 뒤쪽에는 또 산이 있죠? 이 아파트 뒤에 바로 뒤에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중품화죠. 네. 중품화라기보다는 중학교를 산 뒤에 품었으니까 중산품화라고 해야 되나? 중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서는 그냥 바로 이 뒤에 산길로 산책로가 있어요. 산길 산책로를 따라서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 한 3분, 2, 3분이면 학교를 도착해. 3분이면 그냥 중학교 걸어서 갔었다. 중학교 담 넘어서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게 더 가까우니까. 이 큰 길 대로변 따라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 산을 따라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걸어서 한 10분 걸리는데 그냥 산 하나 넘어버리면은 바로 한 2분이면 가버리니까 그때는 그렇게 중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해태 타이거즈 우승 사인볼들이 막 있는데 83년, 86년, 87년, 8년, 9년, 91년까지 다 이게 이런 타이거즈 사인볼이 많은데 저게 왜 저희 집에 많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해태 타이거즈 운영팀장, 운영부장을 하셨었습니다.
원래 혜태그룹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옛날에 처음에 제과팀부터 사원 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진급을 빨리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는 뭐 대기업이죠. 대학교 졸업하시자마자 바로 이제 그때 당시 혜태그룹 잘 나갈 때니까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셨던 아주 훌륭한 아버지셨습니다. 그때 제가 어릴 때인데 제 아들 나이쯤이나 됐을 거예요. 그때 근데 97년도 8년도 막 이럴 때 우리나라에 IMF가 오죠. IMF. 그래가지고 혜태그룹이 망합니다. 하여튼 막 계열사들이 막 망했나 막 그래. 좀 힘들어졌죠. 그때 하필 저희 아버지는 인사발령을 이제 혜태 야구팀 그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아 타이거즈죠. 기아에서 그 야구팀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면서 기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도 오래 버티셔가지고 기아에 넘어간 다음에도 직장 생활을 쭉 오래 살아남으셔서 또 대기업에서 한 20 몇 년 계셨어요. 그렇게 계셨었는데 아무래도 예전 인수되기 전에 회사의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살아남기 힘드셨겠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사실은 막 금수저 은수저는 당연히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동수저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래도 대기업 다니시고 뭐 월급도 나쁘지 않으셨고 그때 당시에 많이 받으셨던 편이니까 뭐 그렇다 해서 막 엄청 막 돈을 흥청망청 쓸 수 있는 집안은 아니고 그냥 검소하게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시고 다시 터를 잡으신 게 이 아파트입니다. 요 서울 여기가 은평구인데 이쪽으로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그 전에는 막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를 3개를 나왔고 중학교를 2개를 나왔습니다. 사실 어릴 때 친구들이 없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되고 중학교 친구들도 사실은 그때 이제 저도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연락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몇 명 좀 그나마 연락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방황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별로 안 했던 것 같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좀 이른 나이에 퇴직하셨거든요. 40대 중반에 한창 돈 많이 들어갈 나이 때 이제 집에 돈도 많이 없어지고 아버지가 이제 경영학과를 나오셨는데 지금은 하시는 일이 그 중소기업의 식품업체 그냥 작은 기업이에요.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인데 초콜릿을 주로 만드는 그런 식품업체의 전무로 계십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불이 크게 났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 다니시는 회사에서 불이 난 게 아니고 그 옆에 공장이 무슨 섬유 공장이었나 무슨 아무튼 다른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불이 엄청 크게 난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저희 아버지 회사 쪽으로 옮겨 붙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뉴스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불이 크게 났습니다. 그 회사 재산 피해가 제 기억에 수십억 수백억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지 회사가 휘청거리고 사실상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죠.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고2 때쯤인가 원래 평상시에는 너네 대학교 학비는 걱정하지 말아라. 대학교 학비까지는 엄마 아빠가 다 대줄 테니 헛짓거리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근데 지금 대학교 학비를 못 보내주겠다. 무조건 학비가 싼 국립대학교를 가라. 대학교 학비를 대줄 수가 없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때 국립대학교 학비도 아마 내기가 힘들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부모님이 보통 자식한테 그런 거 내색을 잘 안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아 뭔가 우리 집에 진짜 많이 힘들어졌나 보다. 큰 일이 생기긴 생겼나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아 내가 이런 방탕한 삶 법도가 무너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그런 미친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결과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못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제대로 시작해서 국립대학교만 원서를 다 넣었던 것 같아요. 지방대학교를 갔는데 목회대라고 별로 공부 못해도 가는 대학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 학비가 굉장히 비싸던 시절이었어요.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것도 저희 때 없었고 저희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하고 대학교 학비가 똑같았거든요. 국립대학교가 보통 200~300만원 선 한 학기에, 그리고 사립대학교가 한 400~500만원, 비싼 데는 600만원까지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본 시급이 4,000원대였어요. 제가 20살 막 올라갔던 그때. 지금도 사실 대학교 학비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물가로 치면은 대학교 학비가 굉장히 비쌌던 그런 시절인데, 붙은 대학교 중에서도 가장 학비가 쌌던 곳이 목포 해양대학교였습니다. 190만원이었나 한 학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200만원이 조금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국에서 학비가 가장 싼 학교 막 탑5 안에 그때 당시 들어갈 정도로 대학교 학비가 굉장히 쌌어요. 저희 학교가. 목회대 가야겠다 이러고 그래서 저는 가게 됐죠. 제가 또 형이 한 명 있는데, 저희 형은 이제 서울 소재의 국립대학교를 갔습니다. 서울 과기대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의 대학 생활이 시작되죠. 근데 저도 이제 뭐 연고지도 없는 목포에 가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는데 부모님이 이제 학비 아마 제가 요청을 했으면 어떻게 해서든 대주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또 희한하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또 그때 한창 또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가 또 있었어가지고 부모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기도 했고 아씨 내가 대학교 학비도 내가 다 벌고 그렇게 하고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막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기본시급이 4,300원 막 이랬는데 목포에서는 기본시급이 막 지켜지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근로기준법을 막 어기면은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런 문화가 그때는 거의 없었고 지방 같은 경우는 그만큼 주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사장님들도 알바생하고 이렇게 좋게 잘 타협해서 야 우리가 4,300원까지 못 주고 4,100원으로 하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저도 그래서 알바를 무지하게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평일에는 학교가 끝나면 당구장 알바를 하러 갔습니다. 또 주말이 되면은 노가다를 뛰러 갔어요. 그 목포에 그래서 인력소가 하나 있거든요. 새벽 5시 반만 되면 줄이 쫙 섭니다. 그 노가다 뛰러 오는 아저씨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도 경쟁이 치열했어. 그래가지고 가면은 이제 7시부터 이제 일을 할당 받아서 일을 시작하면은 5시에 끝났거든요. 딱 10시간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때 당시에 99,000원인가 줬던 걸로 기억해요. 거기서 또 10%를 이제 인력소에 떼주고 나머지 또 차비를 또 왔다 갔다 거기 지방은 차가 없으면 못 다니니까 차 태워주는 비용을 또 1,000원 떼서 2,000원을 또 더 뗍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받았던 게 제 기억에는 88,000원인가 하루 노가다 뛰면은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주말에는 노가다 뛰러 다니고 노가다 끝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순대국밥 5,000원이고 소주 3,000원이었으니까 딱 88,000원 받으면 8,000원은 소주 한 병에 순대국밥 사 먹는데 쓰고 아무튼 뭐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면은 또 여기 서울 고향집 올라와서 제가 이제 고깃집 설해갈매기라고 갈매기집에서도 알바를 엄청 오래 했고 군데군데 알바를 계속 했어요. 막 돌잔치 이렇게 서빙하는 알바 이런 것도 해보고 한 알바를 한 그래도 15가지 종류 정도는 해본 것 같아요. 일식집, 한식집, 뭐 이자카야, 뭐 이탈리아 레스토랑 뭐 이런 데부터 해갖고 그때 아르바이트에 미쳐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대학교가 그때 당시에 전남 지역의 해군 OCS 장교 시험장이었습니다. 필기 시험장이었나? 아무튼 뭐 시험장이었어. 그때 저희 학교에 해군 장교 모집 이런 팜플렛이 붙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또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고민이 어쨌든 군대를 가긴 가야 되는데 대학교 1학년 마치니까 이제 제 동기들은 다 군대 가서 없고 대학교도 이 복학생 형님들하고 다녀야 되니까 좀 재미가 없긴 없었거든요.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뭘 하고 싶은 게 그때 당시 막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장에 군대는 해결해야겠고 학비도 이제 어쨌든 싼 학교를 갔지만 부담되는 건 사실이고 왜냐면 그때 아르바이트 풀타임 알바를 뛰어도 100만원 벌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때 제가 해군 장교가 뭔지 모르지만은 학교 형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미 장교 시험 붙어가지고 장교 후보생 신분이었던 형들이나 ROTC 형들이나 해군 ROTC가 있었으니까 뭐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군장학생이라 그래가지고 학비도 이제 군에서 다 지원해주고 군대도 장교로 가니까 어쨌든 저걸로 가면 괜찮겠다. 군대도 그걸로 의무복무도 끝내고 괜찮겠다 싶어서 저는 군인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군대를 가야 되니까 병사로 그때 당시엔 또 24개월이었어요. 24개월. 그래서 이제 저는 장교를 지원했던 거예요. 가서 사실상 뭐 실제로도 나쁘지 않았어요. 전역할 때쯤 돼서 이제 안 좋아졌지. 그때 해군 소위로 들어가면은 본봉이 120에서 140 요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배를 탔기 때문에 수당이 뭐 이것저것 다 하면은 한 70 정도 더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200만원 초반에 실수령 월급을 받고 군생활을 했었거든요. 그게 벌써 10년 전이죠. 2014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르바이트생이 200만원을 받잖아요. 풀타임으로 뛰면 주휴수당도 있고 다 하니까 그러면 지금 물가로 치면은 소위가 한 400 받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도 소위는 본봉이 180인가까지밖에 안 올랐어요. 이제 그래도 초과근무 수당이 좀 올랐으니까 한 200만원 중후반 뭐 이렇게 아마 받을 겁니다. 소위들이 배를 타서 풀수당을 받으면. 그러니까 제가 200 초반 받을 때랑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200 중후반 받는 거랑 보면은 직업군인 하기에 훨씬 더 좋았던 시절이었죠. 저는 나름대로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군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군생활도 열심히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군대가 좋아서 장기복무도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대위 정도 될 때쯤 됐을 때 이제 와이프랑 결혼을 하고 애도 생기고 대위 때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 소위 들어왔을 때는 월급이나 뭐 수당이나 이런 게 나쁘지 않았다가 물가 수준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고 밖에 사회에서 기본 시급이나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군대는 계속 그대로더라고요. 대위 때 제가 본봉을 250 받았었어요. 그때 육상 근무할 때인데 초과 근무가 26시간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니까 뭐 해봤자 300만원 겨우 받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300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풀수당을 찍으면. 그때 이제 또 아기까지 생기고 뭐 하니까 사실은 부부 군인이 특히 둘 다 장교면은 도저히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울 수 없는 환경이겠더라고요. 왜냐면 둘 다 계속 매 해마다 근무지 이동을 해야 되고 부부 군인이라고 할지언정 같이 근무지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왜냐면 해군 규모가 그만큼 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매 해마다 계속 떨어져서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아기가 생겨서 아내가 그 육아휴직 때만 같이 살고 또 육아휴직 끝나면 다시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만약에 둘 다 당직이 걸린다든지 제가 장기 복무를 해서 배를 탄다든지 이러면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월급도 이제 사회에 비하면 점점 낮아지고 대우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게 피부로 느껴지고. 그래서 저도 그때 의무복무 6년만 빨리 하고 나와야겠다 싶어서 딱 나왔는데 잘한 선택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전역한 지 4년이 됐는데 막상 또 30에 나와보니 아들이 3살 4살 그러고 20대 때 해본 거라고는 대학교 다닌 거랑 아르바이트랑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사회 나오면은 뭘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역을 4년 차부터 꿈꿨으니까 전역하면 뭐 할까 이 고민을 그래도 한 2, 3년 정도 했었거든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 게 결국에는 내 일을 해야겠다. 이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 내 미래를 결정해주는 포지션보다는 내가 하다못해 굶어 죽더라도 붕어빵 장사를 해서 돈을 못 벌더라도 내 일을 하는 게 나는 조금 더 나한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조직사회, 계급사회에서의 고군분투하는 그런 거에서 물론 해서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런 명예욕이나 이런 건 별로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처음에 유튜브부터 도전도 해보고 지금까지 이제 쇼핑몰 사업도 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되게 저도 생각해보면 전역하고 막막했던 것 같기는 해요. 아마 그때 군대에서 진짜 자기가 한 만큼 수당도 잘 주고 제가 소위 때 막 임관했을 때 그 물가 수준에 맞게 그런 월급도 책정해주고 그랬으면 아마 지금 장기 복무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와서 결국에 유튜브도 이런 군 관련 채널을 한 이유도 저 지금도 군 가족으로 관사에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현역분들이 조금 더 이런 대우가 좀 향상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군에 저는 그때 당시에 군에 지원할 때 장교나 부사관 뭐 병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보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유튜브도 사람들이 안 보던 시절이었고 인터넷에서 그런 정보를 찾기가 좀 쉽지 않은 시절이었거든요.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해주는 채널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솔직히 만들기도 했고 실제 생활은 어떤지 월급은 얼마를 받는지 뭐 이런 게 정확하게 공개가 돼야 하다못해 그 회사를 가고 싶은 사람도 그런 조건을 알아야지 그 회사를 갈 거 아닙니까? 군대도 마찬가지로 그 정보들이 다 공개돼 있고 알아야 그걸 진짜로 오래 할 친구들이 지원을 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그 조직에서 원하는 수준의 인력 자원으로 딱 이렇게 딱 들어올 거 아니에요. 처음에 유튜브 막 할 때는 제가 해군을 까는 것보다는 그냥 정보성 콘텐츠가 많았다가 코로나 시기에 가면 갈수록 막 해군 수당을 깎아버리고 군 처우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이런 걸 보면서 또 이제 군대를 까는 콘텐츠를 막 만들기 시작하죠. 비판하고 수당 올려야 된다, 현역 공무원 해야 된다 등등 막 이런 군 처우 개선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올리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유입된 분들이 저를 보면은 아싸 참수리 저 새끼는 맨날 막 죽는 소리만 하고 군대 까는 그런 것만 하고 그러면 되겠냐 이 새끼야 하면서 막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군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저는 군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방력이 발전하고 군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말 그대로 좋은 점을 많이 부각시켜줘서 우리 군이 이렇게 잘한다. 전 세계 6위에 랭크된 국방력을 지닌 나라다. 뭐 듣다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뭐 현무 미사일이 어쩌니 뭐니 막 군대를 칭찬해주는 그런 컨텐츠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방법도 있지만 정말 현실적인 부분, 안 좋은 부분도 가감없이 드러내면서 이래도 군대 올 사람들은 오고 나갈 사람들은 빨리 나가라 하고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성을 좀 해소해주면서 처우 개선도 외쳐주고 실질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면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군의 안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느끼는 현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거기에 걸맞는 인적 자원이 오고 군에서도 나갈 사람은 빨리 나가고 있을 사람들만 더 잘 뽑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진심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역하고 막 이럴 때는 군대가 사실 속으로 굉장히 미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불합리한 상황도 많았고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 근데 지금 이제 전역한 지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군대의 고통도 약간 미화돼서 그런가? 지금 와서 또 보면은 장점들이 더 요즘엔 또 많이 보입니다. 물론 처우가 안 좋고 수당도 많이 안 주고 막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니까 군인은, 그리고 연금도 지금 깎이고 있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지만, 이걸 좀 인생을 어차피 100세 인생 길게 놓고 봤을 때 군에서 밖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뭐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뭐 예를 들면 장교 같은 경우는 중간 지휘자가 됐든 그 조직의 책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다는 점. 물론 월급은 작지만 조직이 크잖아요. 그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어린 나이에 경험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대기업 말고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뭐 특히나 저희 OCS 학사장교들은 전국 각지의 진짜 다양한 대학교에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또 사회인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사회 최상위층에 살고 있던 사람과 최하위층에 살고 있던 사람과 만나서 같은 조건에서 대우받고 하는 데는 사실 군대밖에 없잖아. 물론 강제로 이제 계급사회에 딱 넣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해군 장교도 뭐 SK 그룹의 딸 최민정 씨도 오시스 저희 해군 장교로 들어왔었잖아요. 저희 기수에도 굉장히 막 사회에서 잘 나가던 외교관 하다 온 사람도 있었고, 하다못해 진짜 저처럼 뭐 지잡대 나와가지고 그냥 장교로 온 사람도 있고, 대기업, 공기업 아니면 자기 사업 등등 사회 각기 계층에 정말 다양한 인재들이 많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동기들과 또 인맥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 본의 아니게 군대에서 단련된 이 정신, 솔직히 군생활 하는 만큼 힘든 만큼 사회 나와서 하면은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어떤 고통의 역치값이 좀 더 높아져 있달까? 어린 나이에 일을 해야만 하는 책임감, 반강제적이긴 하지만 그런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게 군대였던 것 같다. 자기 하기 나름이다. 요즘에는 더 좋은 점들을 많이 부각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날씨가 개덥네요. 여기 베란다에서 찍으니까 더 더워. 땀 나는 거 봐. 오늘도 한 35도 될 거야. 응? 곧 있으면은 이제 9월 추석이잖아요. 명절에도 군인들은 이게 그때 이제 당직이 걸리는 경우도 많고 휴가를 못 쓰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집에 못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고향집이 좀 멀리 있다 그러면 못 오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은 올라올 수 있을 때 부모님 집에 방문을 했어요. 제 아내가 또 지금 현역이다 보니까 시댁에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 어? 아니 이게 명절에 이게 시댁에 올 수도 없고 말이야. 법도가 무너졌어. 라고 하고 싶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한테 지역군이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시월드가 어쩌고 저쩌고 시댁 거 안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이 법도가 무너진 젊은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업군인 하세요. 시댁에 갈 일이 많이 없습니다. 아마 못 갈 겁니다. 군생활 하느라고 당직 서고, 특히나 해군은 또 배 타니까 못 가요. 시댁만 못 가냐? 친정도 못 갑니다. 그건 비밀이야. 어쨌든 곧 오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부모님들 그 구전 녹용 있잖아. 구전 녹용 이런 것도 좀 선물로 좀 이렇게 건강식품 선물로 좀 드리고 그런 법도 있는 사람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필패.